뒤에 이야기 이어서 합시다. 우리 지금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수권과 기권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직관입니다. 직관. 우리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내부 구조까지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 봤을 때 지구를 원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걸 호처럼 분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맨 바깥쪽에 한 20km 정도 되는 층이 있어.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각이라고 부르죠. 지각은 규산형 광물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고체 상태의 층입니다. 고체 상태의 층. 자, 그리고 이 지각은요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둘이 뭐냐면, 자, 이거 다음 주 할 이야기랑 연관이 돼 있어. 자, 이렇게 산이 있고요. 내려가다 보면 한번 바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산이 위로 솟아 있으면 아래로도 솟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왼쪽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반 정도 바닥면도 그려줘야지. 바닥면. 자, 이 왼쪽 부분을 절반 정도 나눠서 대륙지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 오른쪽 부분은 해양지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림만 한번 볼게요. 그럼 누가 더 두껍나요? 대륙지각이 더 두껍지. 위로 아래로 많이 쏟아 있는 거니까 대륙지각이 더 두껍구나 하는 정도만 일단 짚을게요. 자, 우리 지각 밑에 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멘틀이라고 칭하죠. 멘틀. 자, 멘틀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멘틀 안에 있는 건 마그마거든요. 마그마는 상태가 고체일까 액체일까 기체일까? 액체일 것 같은데요. 고체입니다. 고체예요. 자, 근데 마그마니까 움직일 수 있지. 자, 얘는 어떤 고체냐면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칭해요. 자, 유동성이 있다는 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멘틀보다 아래쪽 층은 외핵이라고 칭하고, 외핵은 주로 철이나 규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철이나 규소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외핵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외핵보다 더 내부에는 내핵이 존재하고, 자, 내핵도요 철과 규소로 철과 규소라고 하는 원소가 많은데 얘네가 고체 상태로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유동성 있는 고체라는 표현과 액체라는 두 개의 표현이 나와야지. 자, 이 둘의 공통점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은 뭐 할 수가 있냐면 대류가 가능합니다. 뒤편에 이어서 또 등장할 이야기입니다. 대류가 가능하구나. 자, 네 번째는 외권이에요. 외권. 자, 외권은 기권 바깥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기권 바깥의 영역, 즉 1000km보다도 바깥쪽. 왜 이러냐 이거? 왜 날먹 1000km 바깥의 영역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칭해요. 자, 그럼 외권에 뭐가 존재하냐라는 거야. 외권은 기권보다 바깥쪽 영역이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보통 우주라고 칭하는데 지구보다 바깥쪽 영역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 뭐 있어요? 외권에 뭐 있니 얘들아? 뭐 있어? 행성 있겠지 또. 수금지와 목토천은 다 있을 거 아니야. 지구 빼고 다 있을 거 아니야. 또 뭐 있나요? 성운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른 별들도 있고 다 외부 은하도 있고 이런 게 다 외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주로 외권에서 봐야 될 지점들은 어디냐면 태양,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지구 자기장. 자, 지구 자기장은 외권에 존재해요. 태양과 지구 자기장. 자, 다섯 번째 생물권입니다. 생물권. 자, 생물권 관련해서는 뭘 기억해줘야 되냐면 생물권은 직권, 수권, 기권에만 분포합니다. 직권, 수권, 기권에만 분포해요. 이게 생물권. 자, 외권에는 없어. 우리 우주에 자, 생명체가 존재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도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기는 해. 근데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외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살펴봤습니다. 그럼 교재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재 바로 오른쪽 페이지 93쪽. 자, 한번 보시면 표 나와 있죠.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상호작용에 의해 해가지고 표 나와 있지. 별표 3개 해둘게요. 별표 3개 해둘게. 자, 우리 지금 5가지 권역을 배웠는데 이 5가지 권역이 개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도 할 수 있대. 개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우리 표에서 밑에 중간에 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에 주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이 표. 자, 표에서 어디 볼 거냐면요. 우리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볼게요. 태풍 발생 보이나요? 태풍 발생? 됐나? 자, 태풍 동그라미 별표 하나 해놓을게. 나머지는 열어두고 체크하면 되는데 이 태풍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자, 태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건 바람을 떠나서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건 구름이 많다는 거야.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거지. 근데 태풍을 일으킬 정도의 수증기이려면 웬만하면 물론 안 되고 바닷물이어야 되고요. 이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증발을 해야 돼. 어려운 표현 아니죠? 그럼 바닷물이 증발하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요? 증발하려면 온도 어때야 돼요? 높아야겠지.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보통 태풍이 90% 이상은 저위도에서 발생해요. 됐나? 그럼 태풍의 발생 상황을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함유된 거지. 바닷물은 무슨 권역이에요? 수권에서 출발해서 어느 권역에 영향을 미친 거죠? 공기 중이니까 기권에 영향을 미친 예시가 된다고. 태풍 발생이라고 하는 걸. 그걸 표에서 어떻게 읽나 봐봐. 자, 우리 가로축과 세로축 매칭 한번 시켜볼게요. 자, 태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수권, 그리고 가로축 매칭 시키고, 세로축 매칭 시키면 기권 이렇게 되지. 자, 어떻게 읽는 거냐면, 수권에서 영향을 미쳐서 기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야. 수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미쳤다. 되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근원과 영향이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수권이 근원인 거고, 기권이 영향을 받은 권역인 거예요. 이해되니? 자, 우리 예시로 바로 왼쪽에 하나만 더 볼게요. 해식동굴 형성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해식동굴이 뭐냐면 바닷물이 침식했어. 깎았어. 그래서 동굴이 만들어졌어. 바닷물이 절벽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 바닷물은 무슨 권이야? 수권. 절벽은 무슨 권이었어요? 직권이. 그러니까 이건 바닷물이 직권에,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친 예시가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수권 위로 가면 직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자, 나머지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봐볼까요? 뭐 광합성 있나요? 광합성? 기권 생물권. 뭐 우리 기권 생물권 보면 호흡에 필요한 산소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자, 제가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했어. 그럼 이건 무슨 권에 영향을 미친 거죠?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친 거지. 자, 근데 이렇게 해보자. 내가 호흡을 했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어. 혹은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었어. 이건 무슨 권이죠? 생물권이? 기권이. 동일한 현상이지만 어떻게 서술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됐나? 자, 그리고 여러분 표 보니까요. 권역 중에 하나가 등장하지 않았어. 뭐죠? 뭐가 등장 안 했지? 외권이 등장하지 않았죠. 외권은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못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있어요. 그냥 표에 안 나와 있는 것 뿐이야. 자, 예를 들어 보자고. 여러분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뭐가 필요하죠? 태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태양은 무슨 권이야? 외권. 거기서 온 태양빛에 따라서 식물이 광합성하는데 이건 무슨 권에? 외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친 거죠. 됐나? 자, 요런 것도 해볼까요? 여러분. 아까 외권에 제가 지구 자기장이 존재한다라고 했거든.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이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구 자기장은 우리 아까 이 대류할 수 있는 직권에 대류할 수 있는 권역이 2개 있었지. 멘트가 외핵이었죠. 그 중에 외핵이 뺑글뺑글 돌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을 외권에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럼 외핵이 돈데 외핵 무슨 권?
직권에 의해서 외권의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직권이 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요. 됐나? 외권과의 상호작용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표에 안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표는 여러분이 따로 좀 암기를 많이 해보세요. 뭔가 딱딱하게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현상을 해석하려고 해보세요. 이 현상을. 자, 뒷페이지 넘어와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구성 요소 5가지 하고 그 구성 요소들 사이 상호작용을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봅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의 흐름을 발생 이야기해 봅시다. 지구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 에너지의 비중 중에 99.99%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에너지는 다 태양 에너지 덕분에 이 지구 시스템이 돌아간다. 여러분 태양 에너지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태양 에너지로 광합성 가능하겠지. 그 전에 요거 이야기해봅시다. 그 전에 태양은 우리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주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어디다 쓰는지보다 태양은 어떻게 에너지를 주는지, 이건 첫 주차에 나옵니다. 별의 단계 중 태양은 주계열성에 해당하죠. 주계열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죠? 주계열성 내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서? 5글자인데 핵융합인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벌써 까먹었나요? 자, 태양은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우리 기억 안 나면 두 번째 또 과제하면서 수소 핵융합 뭐였지? 하고 다시 돌아봐야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광합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어디다 쓰냐면 화석연료를 만드는 데도 사용돼요. 화석연료라고 하면 3개를 표현하는데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우리 석탄이 뭐냐면요, 식물의 사체가 묻혀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석탄이라고 불러요. 근데 식물의 사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연료로 때우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태양하고 뭔 상관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식물이 죽어서 에너지를 갖고 묻혀 있다고요. 살아있을 때도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누구 덕분에 에너지를 갖고 있나요? 태양 덕분이지. 그래서 화석연료의 생성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됐나?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나 미생물의 사체가 묻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있나 생각해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누구로부터 왔냐면 식물로부터 왔어요. 생산자로부터 왔단 말이야. 식물로부터. 그럼 저는 오늘 돼지고기 먹었는데 그 돼지는 또 풀 먹었을 거 아니야. 돼지 다른 거 먹었는데 그럼 돼지가 잡아먹은 다른 뭐 돼지 잡식이니까 뭐 메뚜기 먹었다고 해봅시다. 메뚜기는 풀 먹었을 거 아니야. 결국 에너지는 다 식물로부터 왔고 식물은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에서 화석연료가 생성될 수 있다. 다시 또 하나 더. 대기나 해수가 순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바람이 부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가열됐다라고 해볼게. 오른쪽이 뜨거워졌어. 그럼 뜨거워지면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럼 요 밑에는 비어있게 됩니다. 빈 공간이 발생하죠. 근데 공기는 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 그럼 요 오른쪽이 왼쪽에 공기 덩어리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비었죠. 그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람이죠. 됐나? 바람이 불려면 이 공기의 지면의 공기의 양이 불균일해야 돼. 누군가가 데워져서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 역할을 하는 게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덕분에 바람이 불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이 밑에 바닷물이 있다라고 해볼까? 그럼 바닷물이 바람 타고 움직이기도 한다고. 공기와 바람이 순환하는 게 가능해진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가능해진다. 자, 두 번째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 직권에서
내부에 있는 멘틀과 외핵의 대류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일단 얘는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있어.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 이게 핵 붕괴 현상을 일으켜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핵붕괴 과정은 고교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이런 게 있구나.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 갖고 뭐 하냐면 두 가지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멘틀의 대류가 가능해요. 자 근데 멘틀이 대류하게 되면 멘틀 위쪽에 멘틀이 움직인다라는 거야. 멘틀 위에는 누가 있냐? 지각이지. 지각이 움직이게 돼. 자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이야기인데, 지각하고 멘틀 일부를 포함해서 딱딱한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면 근처에는. 자 그 덩어리를 판이라고 불러요. 멘틀 대류는 뭘 일으키냐면 판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멘틀 위에 덩어리들을 움직인다. 자 그러다 보면 지들끼리 부딪히고 뭐 난리 나겠죠. 판의 운동 일으키면서 지각 변동들을 일으킵니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화산 활동을 일으킵니다. 멘틀 대류에 의해서. 자 두 번째로 외핵도 대류가 가능합니다. 멘틀과 외핵은 대류가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이거 아까 답 이야기했어요. 외핵이 대류하면서 뭔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지구 자기장 만들어진다고 했죠. 지구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그때 지구 내부 에너지요 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요,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력 에너지는 뭐냐면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인력입니다. 태양과 달이요, 지구를 당기는 힘을 이야기해. 이렇게 지구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 달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 디펜 물리 파트에서 나오는데, 사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불러. 자, 어쨌든 태양과 지구, 그리고 뭐 태양자 멀리, 뭐 달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시킨대요. 근데 지구는 너무 덩어리가 크잖아.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통째로 달 쪽으로 끌려가지는 않아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 근데 이걸 나눠서 보자는 거야. 지구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지면 근처에 물들이, 해수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물 중에 일부가 달 쪽으로 끌려가려고 그래. 그럼 우주로 물이 날아가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 물을 지구도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거든. 그래서 달 쪽으로 끌려가는데 이렇게 튀어나가진 않고 이렇게 지면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 여기 있다고 해볼게. 여기 육지에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이 자기 쪽으로 오는 거죠. 밀물이네요. 밀물이네. 근데 사람이 만약 여기 있다라고 할까? 여기 이쯤에 있다라고. 여기 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바닥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이제 썰물이지.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을 발생시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조류라고 불러요. 조류. 혹은 조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밀물과 썰물을 조류라고 부르고, 그 과정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하는 걸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좀 다뤘던 내용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 이야기한 해수는 바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거거든요. 해수의 순환은. 그런 건 뭐라고 부르냐면 해류라고 불러요. 해류는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똑같이 바닷물이 움직이는데 조류라고 부르는 것들은 조력 에너지 때문이야. 바닷물이 움직이는데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건 해류라고 칭하고 해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 밀살물이라고 부르는 건 조류라고 칭하고 조력 에너지에 의해 발생을 한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3개, 3개에 따른 발생 현상들 꼭 외워주셔야겠습니다. 꼭.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에너지 말고요. 네. 하나씩 드릴게요. 자, 위에 3가지 에너지원은 서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전환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순환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전환되지도 않고 각각 순환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중 일부를 지구 내부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별적인 에너지고요. 순환도 되지 않아. 순환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자고요. 순환되지 않는다는 건 내부에서 계속 돌려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내가 에너지를 또 쓰려고 하면 순환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가 쓴 걸 내가 그대로 다 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공급이 있어야 돼. 그럼 지구에 에너지 계속 공급되나요? 안 되나요? 공급되지. 누가 해줘? 계속 태양이 해주잖아. 그럼 만약 태양이 에너지를 공급을 안 해주잖아? 그럼 에너지 순환이 안 된다며.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 없으면 죽는단 말이야. 되니? 이게 순환되지 않는다는 표현이야. 순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물질 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물질인데 물질은 아까 에너지랑 다르게 순환한대요. 그러면 흐른다라는 표현과 순환한다는 표현은 다릅니다. 순환한다는 건 계속 지들끼리 돌려 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물질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의 순환. 지구 내에서 물을 보면 우주에서 물이 들어오나요? 더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 물 충분히 잘 먹고 잘 쓰잖아. 왜냐면 순환하기 때문이야. 돌려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건데, 자, 내용 2개를 기억해 줘야 돼. 물 순환에서는 내용 2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지구 전체 물의 양은 무조건 일정해야만 합니다. 전체적인 물의 양은 무조건 일정해야만 해요. 자, 두 번째로 이 지구 시스템 내부에서 각 지점의 물의 양도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각 지점의 물의 양도 일정해야 됩니다. 자, 이 2가지 내용을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지구를 제가 그려봅시다. 산도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바다 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럼 이렇게 지면이 깎여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대륙 사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있네. 자, 그럼 이때 일어난 현상을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다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증발이 일어나. 자,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겠지.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날 거야. 자, 이때 이동한 물의 총량을 한 320 정도로 나눌게요. 320 정도. 왜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바다에서 증발한 물의 양이 320 정도. 여기 구름 만들어질 거야. 증발만 일어날까? 바다에서 증발만 일어나요? 아니 뭐 또 일어나? 비도 내린다. 연우야, 그치? 바다에서 비도 내린다. 그럼 이때 바다 쪽으로 내리는 강수의 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는 외울 필요 없다고 해서
강수가 내리는데요. 이 양이 한 284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이 구름에 포함된 물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20만큼 올라갔고 284만큼 내려갔잖아. 그 위쪽에 남는 이 구름의 양이 있을 거라고. 얼마만큼이에요? 36만큼이겠지. 자, 그게 어디로 가면 육지 쪽으로 이동. 이렇게 이동해요. 자, 이동한 양은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이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육지 쪽에서 강수가 또 육지 쪽에서 증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증발의 양을 한 60 정도로 나눠요. 60 정도.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각 지점의 물의 양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육지 쪽으로 이동한 물의 양을 보면요, 이 해수면 쪽에, 바다 쪽에 이 공기에서 36만큼 이동했고 증발한 게 60만큼 왔잖아요. 즉 여기 96만큼의 물이 들어온 거라고. 근데 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양큼 다시 내보내야 돼요. 육지로 다시 비를 내립니다. 자, 이 양이 얼마냐면 96이에요. 육지로 다시 내리는 물의 양이 96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체크해볼까요? 자, 다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자, 육지에 있던 물이요, 요 경사면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담수에, 육지에 있던 물은 담수죠. 유입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려놓을게요. X라고 해놓을게요. 자, 뭐 여기에 가려도 되고 다른 데를 가려도 돼. 여기를 X라고 나올게. 자, 이때 이 x의 양을 찾거나 뭐 나머지 부분의 양을 찾는 게 핵심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의 양의 평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동량의 합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형,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50만큼 더 받았다면요, 50만큼 다시 뱉어야 된다는 게 평형이에요. 이동량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 됐나? 자,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먼저 육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육지. 자, 그러면 얻은 건 플러스, 잃은 건 마이너스로 둬볼게요. 육지. 육지는 직권과 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다릅니다. 왜 육지에도 호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수권이야. 자, 그럼 권역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육지라고 하는 지점을 보겠다고. 자, 그럼 육지로 흘러 들어온 물의 양을 살펴봅시다. 자, 이 화살표를 보는 거야. 여러분 화살표를 보세요. 화살표 너무 많아서 못 보겠어요 하면 안 돼.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럼 육지에서 물을 얻었죠. 그게 뭘까? 육지에서 얻은 물의 양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 중에 증발은 육지 기준에서 물을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잃은 거죠. 얻은 게 뭐냐고요? 얻은 거. 육지 강수죠. 육지로 내린 강수겠지. 그게 물을 추가해 준 거잖아. 얼마만큼이래? 96이래. 플러스 96 얻은 거. 그치? 또 육지 기준에서 잃은 건 얼마야? 60이죠. 왜? 육지에서 증발되면 이거는 공기 중으로 간 거니까 더 이상 육지에 있는 물이 아니지. 이건 빼주자고. 빼기 60. 됐나?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 육지에서 잃은 물 또 뭐 있어? 담수의 유입이죠. 왜? 이건 육지에 있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거잖아. 근데 담수의 유입이 얼마라고 했냐면 x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빼기 x라고 하는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평형을 유지하려면. 따라서 여기서 추론이 가능한 거야. 여러분 x는 얼마예요? 36이다 라는 게 추론이 가능해지겠지. 됐나? 자, 다시 한번 검사해 볼게요. 다른 지점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바다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다도 살펴볼게. 바다에서 얻은 물의 양을 살펴볼게. 그게 뭘까? 이 중에 어떤 텍스트가 바다로 들어온 물의 양이에요? 바다 강수죠.
그렇지. x. 이것도 똑같다고. 284와 x만큼 얻은 거야. 나 284와 x만큼 얻은 거라. 근데 바닥쪽에서 잃기도 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증발이지. 얼마? 320. 이 값도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계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계산 문제 못 푸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절대 숙제할 때 예제 안 풀어봅니다. 공통적인 특징들. 이 정도 계산을 못 푼다. 그거는 복습을 전혀 안 해봤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뭔가 계산을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를 나만의 방식이 아닌 풀어준 방식으로 똑같이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됐는데 건방지게 나는 숙제 문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할 거야. 이건 전혀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계산 파트다 하면 예제부터 풀어보세요. 아무 문제나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고 다른 학원생들도 그렇고 학교생들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갖다 쓰는 거니까 요거부터 보시고 과제 푸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공기중으로 대기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대기. 자, 대기 중에서 얻고 잃은 물의 양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대기 기준으로 얻은 물의 양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구름인데 구름에서 얻은 물의 양이 뭐예요? 증발이지. 증발된 건 대기 중으로 간다니까 대기 기준에서 얻은 물의 양이란 말이야. 써볼까요? 뭐죠? 320. 또 60. 잃은 건 뭐겠니? 96과 284겠지. 이 값이 0이죠. 이 값이 0이죠. 끝나? 그럼 제가 여기 이동한 36 요거 있죠. 자, 요거는 여기 딱 안 썼어.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결국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대기에서 대기로 간 거죠. 이건 얻거나 잃은 물의 양은 아니지. 대기 기준에서. 어차피 그냥 왼쪽으로 간 것 뿐이니까. 근데 요 대기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이 양을 맞춰주는 내용이에요. 이건 사실 이쪽 이 바다 쪽 기준으로 보면 36만큼의 물의 양이 요 강수와 증발만 보다면 남았으니까 열로 갔다는 뜻입니다. 둘 다 대기니까 따로따로 하지는 않고. 자, 두 번째 탄소의 순환입니다. 탄소의 순환. 자, 이것도 둘로 나눠서 해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장한 탄소의 양은 일정합니다. 탄소의 양은 일정. 지구 전체에 있는 탄소의 양은 일정. 사라지지 않아. 지구 전체로 놓고 보면 똑같이 있다고. 그냥 우주로 날아가지는 않거든, 탄소가. 우주에서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똑같아, 지구는. 자, 그리고 물순환과의 차이점인데 각 지역에, 각 지점에 탄소의 양은 절대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탄소의 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아까 물하고 달라. 이게 탄소 순환의 차이예요. 그치? 자, 구분해야 돼. 물은 각 지점의 물의 양도 일정하지만 탄소 순환은 각 지점의 탄소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 자,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 공기 중에 탄소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어떤 분자로 존재할까? 그렇지, 이산화탄소죠. 자, 그럼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기권에 산소의 양이 78%, 질소의 양이 21%, 이산화탄소량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뭐 0.04%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원시 대기로 가볼까요? 지구가 탄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50%가 넘었어. 지금하고 차이가 나지?
야, 우리 아까 내용 뭐냐면 물은 각 지점의 물량이 일정하다고 했잖아. 근데 지구의 탄소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 공기중 기준으로 따져보면 처음에는 50%였는데 지금은 1% 밑까지 내려와 있대. 그리고 이거 일정한 거야 안 일정한 거야? 달라졌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 자, 첫 번째는 공기 중에 있던 탄소가 물에 녹아서 그래. 그럼 공기 중에 탄소량이 줄어들겠죠. 됐나? 자, 그리고 요새 추세를 볼까요? 그건 원시 지구와 현재 상태를 비교를 해놓은 거고, 요새 추세를 봅시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이 화석연료를 많이 때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지. 이번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됐나? 따라서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이동들에 의해서 전체 탄소의 양은 일정하진 않다. 자, 요즘에는 기권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지구가 기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이어서 또 이야기하긴 할 건데 이 물에 들어가 보든요 이산화탄소가. 또 기온이 빙하기가 찾아오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공기 중에서 떨어질 거야. 지금은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구온난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요, 이 탄소는 권역별로 존재하는 형태를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탄소는 어디에 가장 많냐면 직권에 가장 많아요. 제가 많은 순서대로 적어드릴게요. 직권에 가장 많습니다. 직권에 탄소가 많다라고는 했는데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첫 번째 화석연료의 형태. 화석연료의 형태입니다. 자, 화석연료는 주로 어떤 형태냐면 CXHY의 형태예요. 자, C랑 H로 구성이 된 거예요. 자, X랑 Y는 임의의 변수예요.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있는데 C와 H로 구성되고 뭐 있죠? CH4 뭐라고 읽어요? 메테인이라고 있지? 근데 CH2도 있어. C2H2도 있어요. C2H4도 있어. 근데 C와 H의 개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C, X, H, Y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탄소가 여기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니? 자, 그럼 화석연료로만 존재하냐? 아니, 지구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탄산염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탄산염. 자,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뭔가가 있고 뒤에가 뭐로 끝나냐면요, CO3로 끝나요. 앞에 뭔가 있고 CO3로 끝나요. 여러분 조금 익숙한 거 있는데 요 앞에 예를 들면 CA라는 거 쓸 수 있어. 이거 뭐라고 있냐면요, 탄산칼슘이라고 읽어요. 근데 탄산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탄산 나트륨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요 앞에 다른 금속 원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쳐서 탄산염이라고 불러. 특히 CaCO3, 탄산칼슘은 다른 이름으로 뭐 석회암, 탄산염은 석회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긁으면 가루 나오는 거 있죠. 분필, 탄산칼슘. 자, 두 번째로 많은 권역은 수권입니다. 자, 수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첫 번째는 탄산이온입니다. 탄산이온은 항식이 뭐냐면 CO3E-예요. 이거 뒤편에 화학 파트에서 또 다룰 거고요. 중학교 때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또 외운 적도 있을 겁니다. CO3E- 탄산이온 혹은 탄산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N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HCO3- 이렇게 생겼어요. HCO3- 수권. 자, 세 번째는 생물권입니다. 자, 생물권 내에도요 탄소가 존재하죠. 생물권 우리 생명체들 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또 사람 기준으로 볼까? 내 몸에 탄소 있다고. 몸에 탄소 있어요. 여러분 몸에 탄소 있어. 주로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이거 다 배웠어요 저번 주에. 단백질, 지질, 핵산, 하나 더 탄수화물. 그쵸? 뭐라고 불러요? 4개 합쳐서. 그렇지,
유기물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유기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용어 정리야. 이런 식으로 용어 물어봤을 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유기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의 형태로 주로 존재합니다. 생명체 내부에. 자, 마지막이 기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수생기 해서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 뭐 지구온난화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 탄소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지. 또 뭐 있어? 이미 이야기했어요. 뭐 있어요? CH4. 제가 아까 메테인도 화석연료라고 했는데 메테인은 직권에 있는 화석연료는 아닙니다. 직권에 존재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공기 중에 있는 메테인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상황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직권이니까 뭐 산도 하나 그려주고 한번 더 될까요? 산도 하나 그려주고. 우리 탄소 이동시켜야 되니까요. 여기 공장도 하나 제가 그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무도 하나 그려놓을게요. 여기에 바다 쪽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탄소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 사례의 예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크게 어렵지 않아. 막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자, 이때 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화산 폭발 일어나기 전에 탄소는 무슨 권에 있었니? 지권에 있었지, 묻혀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권으로 간 거예요? 기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탄소는 지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애도 볼까요? 애는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현상이에요. 화석연료는 무슨 권에 있던 거야? 이때 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기권에서 마찬가지로 기권으로. 이 나무 볼까요? 그럼 나무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첫 번째로 광합성할 수 있지. 광합성할 수 있잖아. 자, 이때 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생명체 내에 포도당, 탄수화물, 유기물 셋이 같은 표현 되겠죠? 형태로 저장이 되죠.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죠. 됐나? 근데 이거 광합성만 할 수 있나? 아니, 호흡도 할 수 있거든. 호흡도 하는 게 가능하죠. 호흡은 뭐냐면 생명체 내에 있던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의 형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현상이잖아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현상.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더 있겠죠. 저 땅 쪽에서 일어난 뭐 이런 건 어떨까요? 매머드가 죽어서 석유를 만들어냈대. 탄소 어디서 어디로 갔나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간 거죠.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갔지. 매번 부분에 있던 탄소가 화석연료 형태로 바뀐 거니까. 자, 그리고 바다 쪽에서 일어난 일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제일 큰 두 가지 현상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의 용해예요. 자, CO2가 물에 녹는 걸 용해라고 불러요. 용해. 자, 근데 이 용해는 언제 일어나냐면 온도가 이산화탄소는 찬물에 잘 녹을까 따뜻한 물에 잘 녹을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돼요. 이거 모르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라고 불러냐면 탄산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다가 당 타면은 우리가 탄산 음료라고 부르죠. 콜라 한번 생각해봐. 세연아, 콜라에 탄산이 많다는 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찬물에 잘 녹을까 따뜻한 물에 잘 녹을까? 찬물에 잘 녹지. 그러니까 시원하게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가운 콜라가 탄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찬물에 잘 녹는 거니까. 그래요? 이산화탄소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는 이산화탄소 용해나요. 온도가 잘 낮을수록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건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당연히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현상이죠. 됐나? 자, 근데 녹아있던 탄산이온이요 CO2 형태로 방출될 때가 있어. 녹아있던 탄산이온이 CO2 형태로 방출될 때가 있어. 그럼 방출됐다는 건 녹지 못했다는 거거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됐으니까 나가는 걸까요?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기체가 녹는 정도로 우리가 기체 용해도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중학생 때.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용해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못 녹아요, 나가요 밖으로. 그럼 요거는 당연히 어디권에서 어디권? 수권에서 기권.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외에도 더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잘 읽어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이 바닷물에 위에서 요 땅이 녹아가지고 바닷속에 해저 동굴이 만들어졌대. 혹은 뭐 강이라서 강 주변에 뭐 석회 동굴이 만들어졌대요. 자, 이런 해저 동굴의 형성도 한번 봅시다.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녹는 현상을 잘 생각해보라고. 바닷물에 의해서 땅이 녹았다고요. 그때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봐. 생각해봐.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갔지? 바닷물에 의해서 땅이 녹았어. 그때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가? 서진아, 어디서? 바닷물에 의해서 땅이 녹았어. 이때 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요? 직권에서. 왜요? 왜? 땅에 그 땅이 녹은 건데, 땅이 녹은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탄소 이동이잖아요. 탄소라는 표현을 써줘요. 땅에 있던 누가? 탄소가 어디로 흘러 들어간 거니까? 바다로 흘러 들어간 거니까. 바닷물에 의해서 땅이 녹은 거니까. 이때 해저 동굴 형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 첫 번째, 탄소의 이동의 관점에서 볼까요? 얘는 직권에 있던 탄소가 녹아서 수권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배운 상호작용. 이 둘은 다르거든. 상호작용은 어느 권에 의해서 어느 권이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탄소의 이동은 말 그대로 탄소라고 한 입자가 어디서 어디로 갔냐는 이야기란 말이야. 다시 여러분, 이걸 상호작용에서 따져봅시다. 바다에 의해서 땅이 녹았네요. 바닷물에 의해서 땅이 녹았네. 이거 무슨 권에서 무슨 권에 영향을 미친 거야? 이건 수권에서 직권인 거지. 이 둘은 다를 수 있다고.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다른 내용입니다.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 땅이 바닷물에 의해 녹은 거니까 상호작용으로 따지면 수권에서 직권인데, 탄소 이동으로 따지면 직권에 있던 탄소가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됐나? 교재 한번 보시고, 이번 주 우리 내용 진행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74쪽부터 쭉 진행해가지고 중간에 수능 맛보기 86쪽, 87쪽 두 개는 빼고 뒤편에 넘어오셔가지고 101쪽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진행해 주시고, 명절이라 좀 여유 있죠? 그리고 그 교재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96쪽 하고요.
96쪽 보면 자 항상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건 잘 읽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위쪽에 물의 순환은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배운 파트는 원리적으로 뭔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등장했다기보다는 어떤 현상들을 관측하고 그 예시를 외우는 것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다음에 뭐 95쪽 보면 탄소 순환에서 뭐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대부분 나와 있지만 뭐 그 외의 이야기들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교재도 좀 읽어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93쪽의 상호작용에 의해 표도 무조건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검사하고 질문 있으면 하고 명절 잘 세시고요.